의무 있고 측량해야 되고 면적에 대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하고 발생하는 거하고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공부를 정리하면 수수료 낼까 안 낼까요? 내죠? 얘만 안 내. 나머지는 다 내요. 금액은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요. 참고적으로 얘네들은 1,400원이에요. 들어만 보세요. 근데 이게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 얘는 1,000원이에요. 뭐가? 공부정리 수수료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측량을 요하면 얼마? 1,400원. 측량하지 않으면 얼마? 1,000원에 공부정리 수수료 내는데 해면성 말소? 안 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얘는 물어보는 거지. 수수료 안 내니까. 특이하지. 나머지 60일인데 얘는 90일이고. 얘네들은 수수료 다 내는데 얘는 안 내. 바다로 됐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바다로 됐으니까. 기분 울적한데 수수료까지 내라 그러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맞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 있죠? 개별 공시지가. 이 지문이 만나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틀렸죠? 정해져 있잖아. 1,000원, 1,400원. 처음에 나왔던 문제. 저런 것들을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마치 내공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정리 수수료는 지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토지동 사유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을 요하면 1,400원이고 하지 않으면 1,000원이다. 금액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 만나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는 잘라 거기서. 등록 안 돼요. 토지대장에 경계가 등록이 안 되잖아. 그럼 틀린 지문이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측량하죠. 얘 측량해요? 네. 수수료 내야 되는데. 네. 내야죠. 측량 안 하죠. 네. 측량 수수료하고 무관하죠. 네. 측량하죠. 네. 수수료 안 내요. 얘는 뭐도 안 낸다? 측량 수수료도 안 내요. 네? 공부정리 수수료도 안 내지만 무엇도 안 된다? 측량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 중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 일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기본 과정도 여기에다 플러스 몇 개만 추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지 소유자는 신청한다 그래요. 등기를. 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라 그래. 등기도 토지 소유자가 권리자업무자가 신청한다라고 하는데 촉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공서가 하는 것을 촉탁이라 그래요.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말을 안 써.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는 것이고 관공서는 뭐 하는 것이다? 촉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 촉탁은 얘는 안 합니다. 뭐는 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등기 촉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왜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는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 중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뭐예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뭘 찾으면 돼요? 그냥 보기 보지 마시고 신규 등록 쓰시면 돼. 그죠? 그럼 이제 등기 촉탁이 뭔지를 아셔야 돼.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이건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쭉 넘기셔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175페이지. 175페이지. 거기 등기의 촉탁이라고 써 있죠? 등기 촉탁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적하고
지적과 무엇이 등기가 일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된 나라는 일단 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가로 따지면은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일본도 다 일원화되어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지적과 등기 제도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럼 지적 따로, 등기 따로라는 거야.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 항상. 근데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업무를 하는데도 힘들잖아. 곤란하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보다 촉탁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우리나라는 대장, 지적에서의 무엇과 대장과 등기에서 무엇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장상에 뭐가 써 있어요? 토지에 무엇이 써 있어요? 토지에 표시가 써 있고 또 뭐가 써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써 있죠. 기타적인 내용도 있고. 근데 기타는 여기서 빼고. 근데 대장은 뭐가 중시된다? 얘를 중시하는 거야.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잖아.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에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이라 하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공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드려, 민법 교수님도 나와, 개론 교수님도 나와. 굳이 제가 부동산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우리 맨 처음에 뭐 등기에서 12개 나오고 지적에서 12개 나오고 이것도 사실은 뭐 첫 시간이니까 알려드리긴 하지만 의미 없어요. 나중에 다 알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적은 할 만한데 공시가 어려워. 카페 게시판 보세요. 다 이렇게 써 있지. 지적은 할 만한데 공시가 어려워요. 다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등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해야지. 공시법 중에. 공시법은 없는 거예요. 공시에 관한 법령인 거지. 공시를 다루는 게 사실관계를 다루는 지적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있는 거지. 공시법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줄여서 편의상 우리가 공시법 하는데 지적은 쉬운데 공시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토지 표시 몇 개? 6개. 근데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경계 들어가 안 들어가요? 궁금하면 지적 가서 보라 이거야. 아시겠죠? 좌표 궁금하면 지적 가서 보라 이거예요. 근데 건물은 넘어가고요. 건물은 소재, 지번, 지목이 들어가지 않고 구조, 종류, 면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유자보다는 넓은 의미에 뭐가 들어가요? 권리관계가 들어가는 거야. 이 권리에는 이제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잖아. 여기서는 권리에서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 소유권 무엇도 있다?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죠. 얘랑 항상 어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만약에 토지 표시가 불일치가 됐어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느 게 잘못된 거야? 대장이 잘못된 거야?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뭐를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 돼. 이해가시죠?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다? 등기부가 뭐를 고쳐라? 등기부를 고쳐라. 뭐를 가지고? 지적공부, 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등기부가 우선시가 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적공부가 잘못된 거야, 대장이. 그럼 얘를 고쳐야죠? 뭐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자, 현재 대장상의 지목이 무엇이다? 전이에요. 그 등기부에도 지목이 뭐로 되어 있을까? 전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대장상의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답으로 바뀌었어. 지목은 여기서 먼저 바뀌어요? 여기서 먼저 바뀌어요? 여기서 먼저 바뀌죠?
그럼 바뀌었죠? 전에서 뭐로? 답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전히 등기관이 알아 몰라?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럼 여전히 등기부에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 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뭐로 고쳐야 돼? 답으로 고쳐야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촉탁이라 그래.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 촉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등기 촉탁 왜 하는 것이다?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등기소에다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답으로 바뀌었다. 지목 바뀐 거죠? 그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대장부터 뭐 한다? 정리하죠. 그러면 얘 정리해줘야.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하면 등기부. 얘네들은 등기부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기록이 되냐면 표지부에다가 기록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다시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를 했어. 그러면 등기부 표지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촉탁이야.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 언제 하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럼 신기등록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촉탁 안 한다고 써놨지 지금? 신기등록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2시간 동안 토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이 아니야. 토지 이동이라니까요. 아, 토지 이동에 여기 측량한 신기등록 써놨잖아. 근데 왜 신기등록은 촉탁을 하지 않냐면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먼저 매립을 하면 먼저 뭐부터 하고 등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에 무엇을 하자?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럼 신기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촉탁을 안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인데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먼저 무엇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 어디에다 하는 거? 대장에다가. 그리고 나서 후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등록의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신규등록이잖아. 그러니까 신규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뭘 찾으면 돼요? 신규등록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다시 등기 촉탁은 공부를 무엇했다? 토지동 이거 보지 마시고 얘를 한번 보지 마세요. 공부를 정리를 했어.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등기부 어디를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게 촉탁이에요. 그럼 여기서 건물은 필요가 없지. 지적이니까. 토지 표시 뭐가 있어? 소재 지번 면적 있죠? 축척을 변경했어요.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토지 이동이죠? 축척이 바뀌면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고 면적도 다시 정하는 거야. 지번도 새롭게 정하고. 축척이 변경이 됐어. 표제부를 바꿔야 돼요? 여기 축척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좀 설명해야 돼. 축척이 바뀌면 얘네들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축척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에요. 공부 정리했죠? 표지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소유자를 정리했어. 대장상의 지적공부상에 소유자를 정리를 했어요.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되죠? 표제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니까.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지. 토지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적공부에 개별 공시지가를 변경해. 공시지가 해마다 바뀌잖아.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이 돼서 정리를 했어요.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돼요?
안 바꾸죠? 그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촉탁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 부분은. 촉탁 왜 하는 것이다?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지적공부상에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면 등기부에 표제부를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해주는 거야. 지체 없이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니까 토지가 이동해 공부를 정리하면 바로바로 보내줘야죠. 근데 지적공무원들이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등기에서 가로막혀.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 내가 등기를 하고자 하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촉탁이라 그래가지고 토지가 이동해서 공부를 정리하면 딱 누르면 전송되는 거. 어디로? 등기부로, 등기소로. 그 등기소에서 등기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오케이 누르면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그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구축이 되려면 기존에 등기 촉탁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촉탁해야죠. 누가 하는 거야? 새로 들어온 구급 공무원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것만 하는 거야. 지체 없이 하도록. 지체 없이. 그러니까 안 해도 공무원들한테 크게 뭐 그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해주는 거야. 생각날 때. 근데 지금은 전자촉탁이 있어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다시 촉탁 언제 하는 것이다? 촉탁 언제 한다? 요때 하는 거, 요때. 왜? 얘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면 불이치가 발생하니까. 그 등기부 뭐를 바꿔야 돼요? 표제부를 바꿔야 돼. 표제부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재, 지번, 지원, 면적. 소유자를 정리했어. 표제부 바꿔야 돼요? 공시지가를 정리했어. 안 바꿔도 되죠? 토지 등급을 정리했어. 안 해도 되죠?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이거예요. 신규등록. 이거 없으면 뭐 찾으면 돼요? 소유자 정리. 이것도 없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정리. 이것도 없으면 등급의 정리.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여부터 정리하죠? 촉탁해요? 하는 거야. 지번 변경 촉탁해요? 지목 변경, 합병, 분할 다 하는 거야. 추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다 하는 거야. 왜? 토지 이동이니까. 이게 핵심이야. 촉탁 언제 한다? 토지 이동했을 때. 예외? 신규 등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4장의 50%예요. 50% 이상이 되는 내용이야. 제가 이제 책을 안 보고 설명해드렸죠. 나중에 보시면 첨부 서류들이 있어. 신규 등록을 할 때 뭘 첨부해야 될 것이냐. 첨부 서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신규 등록에 지금 신규 등록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렸죠. 뭐만 정리하시면 되는지 첨부 서면만 정리하시면 끝나요. 사실은. 잠깐 신규 등록만 한번 볼까요? 한번. 어디를 펴보시냐면 153페이지, 152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와요? 의 나오죠? 그 의나 그 위에 대상이나 똑같은 거잖아. 의는 뭐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제방.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미등록 토지라고 써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섬 같은 경우, 도서지역 같은 경우가 미등록 토지가 될 수도 있잖아. 대상. 그죠? 그러면 사유 발생을 해도 며칠이나 해라? 60일이네.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지만 거짓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첨부서면 나오죠? 공유수면 매립하면 중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돼.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신규등록에서의 첨부서면의 가장 핵심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누구한테 제출해라? 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신규등록에서의 첨부서면의 가장 핵심은 뭐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제출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중공검사 확인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받은 거. 그 다음에 기획 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에 사본 있죠?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도인가 어디서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 서류 다 제출하거든요. 토지가 이동이 돼서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때 제출 서류 누구한테 제출한다? 근데 그 제출할 서류가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냥 확인으로서 가름하는 거야. 제출해 안 해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 맨 밑에 줄에 써 있는 거야. 처리 절차 이거 써 있을 거라면 처리 절차 이런 것도? 맞죠? 처리 절차 그냥 간단하게 뭐가 써 있어요? 간단하게 자, 잘 보세요. 얘가 이건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축척 600분의 1에 예를 들어서 매립을 했어. 그 도면을 작성해야죠. 몇 분의 1로 작성해야 될까요? 얘가 이 도면이 600분의 1이니까 얘도 몇 분의 1로 측량을 해야 돼? 600분의 1로 측량을 해야죠. 그죠?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결과도라는 것을 만들어 도면을 만드는데 그 결과도의 축척은 어떻게 하자? 인접 토지의 축척과 동일하게 가자 이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그 내용? 만약에 얘가 1200인데 지 맘대로 600으로 해봐. 등록 안 돼요. 600인데 1200으로 해. 등록이 안 돼. 이런 거 외우지 않고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만약에 다르게 하자.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집원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 집원. 인접 토지의 분본에 부분 붙이자. 경계좌표 측량해야지. 그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거야.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촉탁 왜 안 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거 잘 보세요. 이게 요약집이지만 기문 과정이지만 기본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용이. 신규등록 이거밖에 없어. 그럼 보시면 여기 다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내용이. 그럼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첨부서면만 기억하시면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써먹는 거야. 사실은. 첨부서면만 좀 신경 한 번씩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앞에서 썼던 내용. 집원할 때, 경계할 때, 면적할 때, 측량에 대한 내용 할 때. 신규등록 촉탁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대상 중요하고. 대상 언제 해드렸어요 제가? 집원할 때 설명해드렸잖아. 집원할 때 이렇게 해놓고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 노란색으로 공유수면 매립, 방조제, 도서지역 해놓고 그림 딱 그려놓고 해드려. 그때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을 써먹는 거야 사실은. 등록전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그죠? 그 의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대상이 나오는 거야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도 일종의 뭐도 나중에는 지금은 대상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처리 절차 보세요. 며칠 이내 하자? 60일 이내 하자. 거짓으로 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첨부서면 뭐예요? 만약에 형질 변경이 됐으면 그거 증명하는 거 제출하면 돼. 처리 절차 보세요. 또 이거 써있는 처리 절차는 측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면적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집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써져 있는 것도. 처리 절차 맨 밑에 보세요. 집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집원이 아니라 이거는 좀 이게 지금 집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집원이 아니에요. 1번의 집원이 아니라 그냥 처리 절차야 그냥. 이해 가세요? 처리 절차 보세요. 옮겨 등록하는 거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해야죠. 네. 그죠? 면적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이 정해야죠. 네. 축척 어떻게 해야 돼? 보세요. 얘가 넘어갔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6,000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적도가 1200이면 얼마로 등록 전환돼? 1200으로. 600이면 600으로 등록 전환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지역의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좌표로 하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집원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분본에 부분 붙이고 최종 집원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됐을 때는 최종 분본 다음 선본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분본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록 전환 잘 보시면 일단 대상하고 첨부서면 잘 안 나와 시험에 사실은. 첨부서면에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소관청에게. 근데 그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면 그냥 확인으로서 가름하더라. 이것만 중요한 거 사실은. 그러니까 등록 전환도 대상 정도만 쭉 보시면 돼. 대상이 2개로 쪼개지거든요. 대상이 2개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진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로 쪼개져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분할 보세요. 의 나오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이때만 며칠이나 하자? 60. 대상을 보세요. 자, 1필지 일부 매매 돼안돼?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분할해야죠. A하고 B하고 공유 토지야.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해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하려면 먼저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필요한 때는 뭐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뭐를? 분할.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분할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자, 신청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이 경우에 한해서만.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럼 보세요. 용도가 다르게 됐다고 하죠? 분할 신청해야죠? 이때 지목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때 분할 신청과 함께 동시에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거예요. 아시겠? 우리 거기에 써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며칠 이내 하루, 며칠 이내 써 있어요? 60일 이내 하자. 근데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 분할 플러스 지목 변경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 절차 보세요. 측량해야죠? 왜 측량해야 돼요? 경계좌표를 결정해야 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소유자는 어떻게 소유자는? 자, 보세요. 여기 A의 소유자야.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눴어. 여기 누구 거? 여기 누구 거? A 거지. 소유자는 그대로 간다 이거야. 자, 등록자는 소유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신규 등록도? 안 바뀌어요. 합병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목 변경도? 안 바뀌는 거야. 토지하고 소유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토지동이에요. 토지 표시만 새롭게 정하고 변경되고 말소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번 어떻게 해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고 건물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뭐만 보시면 돼? 대상만 보시면 돼요. 대상을 어떻게 나눠야 돼? 그 대신에 이 분할 대상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1번만 뭐가 있어요? 분할 대상 1번만. 1번만 60일 이내 하는 거야. 2번, 3번, 4번은 의무가 없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기본서도 이렇게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은 자, 그 분할 다시 신청인 한번 보세요. 신청인의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라고 원칙 그렇게 써 있지만 이 경우는 며칠이나 하자? 60일이나 하자.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청 절차를 보세요. 합병도 원칙적으로 무엇에 의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데 강제성이 있다 없다? 아니며 신청의 기간의 제한도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요 공동 주택부지하고 공공용 토지 지목 쳐보면 11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하자? 60일 이내 하자. 거짓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 안 나와요 시험에 잘. 근데 1년 나오면 2년에 2,000원 나오면 좋잖아. 틀린 거니까. 처리 절차. 측량이 안 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얘가 두 필지가 합치지죠. 이거 불필요하네. 이거. 그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고 지번은 선순위로 가고 그 끝이에요. 거기다 합병은 뭐만 하면 되냐? 내가 합병하고 싶다고 다 합쳐주지 않아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이건 무엇하고 연결해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1필지 성립 요건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왼쪽에 쭉 써있죠. 10가지 써있죠. 그 나중에 정리돼요 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해결됐잖아.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해결됐죠. 네. 그게 이거잖아. 이거 보세요. 지번 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번 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도 연속돼야 되고 축척도 동일하고 등기 여부도 일치해야 된다. 1번부터 6번까지. 그 반대는 얘네들이 지금 반대로 써놓은 거잖아 지금. 지번 부여적도 다르고 소유자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연속되지 않았고 축적도 다르고 등기 여부도 일치하지 않고 6가지 벌써 10개 중에 몇 개가 정리되는 거야? 6개가 정리되는 거예요. 나머지 4개 몇 개 안 돼. 외울 거 별로 없어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그 지목 변경은 이거밖에 없어. 60일은 해야 되는 거하고 대상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서 나오죠. 158페이지에.
자, 이게 이제 입문서긴 하지만 기본서도 여기서 플러스 되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1회부터 몇 회까지 26회까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나온 적이 없어요. 요 입문서에 있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이런 것들이 입문서에 나온 내용 말고 나온 내용이 시험에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하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토지 등록이 돼요? 되죠?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얘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어디로 뭐로 됐다 지금? 바다로 됐어요. 토지가 지형이 변화가 돼가지고 바다로 됐어. 바다로 됐는데 이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안 돼. 안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어. 지목 몇 개예요 총? 28개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등록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도 안 되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은 바다가 됐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아까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 뭐로 됐으니까? 바다로 됐으니까 등록을 무엇하라고? 말소를 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 얘 통지 받았죠? 통지 받으면 들어 누워야지 이렇게.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 통지 받았죠? 가서 말소해야죠?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지. 90일 이내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가 있는 거지. 근데 안 해도 스스로 안 해도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알아서 자기가 말소하고 통지해주고 스스로도 안 내고요. 근데 안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권으로 무엇 하면 돼? 말소를 하면 돼요. 의무 있어요. 90일 이내에. 안 했을 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했어. 토지 소유자 그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죠. 얘가 안 해서 직권으로 한 거니까 모르죠. 통지해줘야 돼 말해야 돼? 통지해줘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그 사실을 무엇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공유수면 관리청 및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에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럼 또 틀리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나온다 이거죠. 대충 이해 가세요? 흐름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말소를 했는데 다시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복 등록해야지. 누가? 토지 아니야 소관청 민법 공부 나중에 보면 바다로 되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소유자가 다시 복귀되지 않아요. 누가 회복 등록한다? 소관청이 알려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무엇하거나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및 누구에게?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 간혹가다 해면성 말소라고 써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 해면성 말소가 바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인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냥 시험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표현하지 그걸 해면성 말소라고 표현해서 내는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등록이 안 되고
토지는 등록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원상으로 회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흙을 갖다 부어도 안 된다 이거야.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누가 소관청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맞소하라고 통지한다 이거야. 통지 받았죠?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말소를 해야 돼. 안 했죠?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이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 모르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다시 뭐로 됐다? 토지로 됐어요. 회복 등록해야죠? 누가? 소관청이. 알려줘야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토지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